안녕하십니까. 코코천사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고텍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유착이 돼서 어렵다. 실리콘 얼마나 빼기 힘든 줄 아세요? 실리콘이 빼기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리콘에는 실리콘 막이 생겨요. 이 막을 어떻게 뺄 거예요? 안 빼면은 또 삐뚤어지거든요. 실리콘 막 빼는 게 오히려 고텍스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이 소리는 쑥 빼고 고텍스 하기 싫으니까. 왜? 어렵거든요. 카빙가 어렵고 고텍스가 비싸요. 만들기가 힘들어요. 내가 초보다 이거라고 하는 건데, 고텍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수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죠. 말랑말랑거리고 카빙 조각도 잘 안 되고 짜증나죠. 고텍스 빼기가 힘든 만큼 유착이 잘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실리콘 많이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서. 그래서 재수술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떠나서 자 쓰는 장점이 있어요. 저 실리콘 많이 써요. 고텍스 많이 써요. 아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천연 재료 바이오 조직을 더 많이 쓰죠. 사실은 두 개 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바이오 조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워.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고텍스가 빼기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씀을 의사들이 많이 하세요. 그건 나 고텍스 안 만져봤다, 안 해봤다, 수술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슴 연골은요? 가슴 연골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가슴 연골 써야 할 상황인데도 무조건 실리콘 쓰라 그러고. 제가 왜 고텍스를 썼냐면, 실리콘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너무나 비틀어짐이 심해서 뒤틀리고 휘어 보이고 나중에 가서 표시나고, 그래서 고텍스를 쓰는 거예요. 절충을 하는 거죠. 고텍스가 필요한 사람, 실리콘이 필요한 사람. 들창코 환자 고텍스 쓰면 코가 들리는 거, 염증 생기면, 조금이라도 생기면 구축으로 쉽게 들리잖아요. 고텍스 좀 써봐요. 들창코 때. 그러면 들림에 대해서 최소화해요. 잘 안 돼. 들림이 안 생겨요. 왜 그렇게 자꾸 고텍스에 대해서 미워해요? 저는 실리콘 미워하지 않아요. 고텍스도 미워하지 않고, 제발 좀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고텍스 휘고 울퉁불퉁해진다. 이게 이제 면을 소프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을 그대로 표현해요. 실리콘은 그 표현하지 않아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은 캡슐막에서 갇히기 때문에 반듯해요. 이쪽이 너무 반듯한 나머지 분필 막대 표시라 그러잖아요. 고텍스는 유착을 해요. 아래쪽 면에다 대고 고텍스가 붙으면 피부까지 같이 붙여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면이 평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고텍스를 쓰면 안 돼요. 특히 매부리 때는. 저 매부리 환자 그렇게 고텍스를 써서 반듯하게 해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 해요. 요즘은 고텍스는. 그건 안 되는구나. 고텍스로는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근데 살살살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면을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면을 반듯하게만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울퉁불퉁해지지 않습니다. 고텍스 낮아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발 안 낮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왜 꾹 눌러서 압착을 해요. 공기가 빠져나가요. 고텍스 기포가 있거든요. 그 기포를 빼주면 돼요. 빼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기포를 빼세요. 기포를 빼면 낮아지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완전 딱딱해져요. 고텍스가. 고텍스 여러분 소프트할 것 같죠? 소프트하지 않아요. 기포를 빼고 나면 그게 뼈대처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고텍스는 절대 부드럽지 않습니다. 기포를 빼고 나면은 하나 뼈처럼 돼서. 그러면 뼈는 딱딱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뼈 이거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피부 위에서, 뼈대 위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뼈대 위에서 피부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자기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은 뭐 움직이나요? 실리콘 위에서 피부가 움직이지. 똑같이 피부가 아무리 부드러운 거 써도 이런 데서만 이렇게 부드러운 거. 고텍스도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쉽게 실리콘처럼. 코코 성형은 꼭 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고텍스는 단점이. 아니요. 실리콘보다 고텍스 추천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고텍스를 사용을 잘 해라 이거죠. 사용해야 할 때 사용 좀 하시라. 사례, 고텍스를 넣어서 뺐대요. 실리콘 넣어서 휘었대요. 다시 고텍스를 넣었대요. 이런 사례, 실리콘을 계속 넣었다가 계속 결국은 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 그거 실리콘 못 쓰죠. 그런 상황에서 가슴 연골 아니면 진피 아니면 유착되는 거 재료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떨 때 고텍스를 쓰라 그러는지. 저 고텍스를 쓸 때 이제 구축이 생기면 안 되는 환자. 그 다음에 피부가 좀 얇아지면은 실리콘 막대 표시가 심하게 나는 환자. 물론 피부 얇은 사람 고텍스 쓰면 안 돼요. 고텍스도 얇아지는 환자들한테는 똑같이 그 표시가 나요. 고텍스 표시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텍스가 그래도 좀 약간은 살짝 삶았던 이 표면, 우리 요철 있는 그 표면처럼 부드러운 자연미를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에 고텍스 넣은 사람은 수술한지를 몰라요. 막 분별 막대 표시가 없어. 그게 장점이에요. 약간의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철, 그걸 잘 표현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표현이 여기 있는 약간의 살짝 얇으면서 그 정도로 자연적인 표시가 좀 안 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고텍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쉼이 좀 이 좌우 비대칭, 뼈대가 비대칭인 사람 고텍스가 좋습니다. 그 대신에 매부리코나 울퉁불퉁한 사람은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오늘은 제가 좀 흥분했네요. 제발 좀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저 고텍스를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실리콘도 더 쓰고 고텍스도 쓰고. 사실은 저는 바이오 조직을 더 많이 써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고텍스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주 필요할 때는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고텍스는 수술에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유착이 좋은 경우가 꼭 필요한 유착이 있어요. 실리콘 캡슐막 유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셔야 유착 때문에 구축이 일어나는 거니까. 실리콘 캡슐막 유착은요, 왜 그건 쏙 빼죠? 왜 거기에 대해서 비겁하게 회피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오늘은 고텍스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요. 고텍스도 써야 할 경우가 있고 실리콘도 써야 할 경우가 있고 바이오 티슈도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가 좋다 나쁘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고텍스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정보가 나돌아다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코 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